자, 오늘은 2022 대입, 올해 9월달에 원서를 쓰게 될 우리 학생들, 수시라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중경 외시 대학을 볼 텐데, 개인적으로 이제는 고3 학생들이 이제 원서 쓰려고 관심이 더 많겠지만, 고3보다는 우리 고1과 고2 학생들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영상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디테일한 합격에 대한 어떤 커트라인이나 예상 지원 등급을 알려주면서 이 점수는 쓰라 이런 내용보다는 커다란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1, 2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3 학생들 그런 걸 기대하고 혹시 보는 친구가 있다면 그런 정보는 학교 담임 선생님하고 면밀하게 상의하시기 바라고, 큰 틀에서 방향성만 좀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 우리 지난 영상에도 알려드렸지만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중경 외시 건동 홍수 이렇게 쭉쭉쭉 우리가 내려오고 있는데, 오늘은 중경 외시를 중점으로 보잖아요. 여기 빨간 것들은 최저가 있는 전형이고, 그 다음에 아닌 것들은 최저가 없는 전형인데, 교과 전형은 거의 다 최저가 달려 있죠.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은 거의 다 최저가 없고요. 논술도 거의 다 최저가 있다고 있는 커다란 방향성. 오늘은 특별히 이제 경희대하고 이 건대 같은 경우가 작년에 없던 이 전형이 들어온 거죠. 고교 연계 전형은 작년에 종합 전형이었는데 이쪽으로 교과 전형으로 올해 넘어왔고요. 건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KU 학교 추천 전형이 KU 지역 균형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바뀜과 동시에 이제 교과 전형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권의 대학들이 교과 전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는데 올해 학교장 추천 전형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입결에 좀 변화를 주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하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여기 있었죠. 종합 전형이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있었는데 이렇게 교과로 넘어왔는데, 그런데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류를 사실 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교과지만 종합적인 요소가 있어서 새로 뭔가 추가됐다기보다는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다 보는 게 아니라 중경 외시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경 외시를 이제 통으로 같이 보는데 거의 비슷한 레벨이죠. 일단 이제 이 학교들이 이제 추천 인원들을 이렇게 새로 세정을 했습니다. 중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4명 추천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학교는 3명 받고 안성은 1명 받았는데, 올해는 안성 포함해서 10명 추천을 받고요. 거기들은 전통적으로 6명이었죠. 인문들, 자연셋, 예체능 1명, 외대는 20명, 시립대는 4명. 어떤 학생들을 추천해 주는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고대 받았던 추천을 받았던 학생들이 경희대까지 쓰느냐, 아니면 경희대는 또 별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합격 커트라인이 분명히 달라질 것 같고요. 워낙 추천 전형이 많다 보니까,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40개 넘는 학교에서 생겼잖아요. 이전에 교과 전형이 바뀐 것도 있지만 아무튼 어찌됐건 생겼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레벨의 학생들을 어떤 학생들을 추천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 인원수를 봐야 됩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404명에서 511명으로 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작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 2개를 운영했던 교과 전형을 통합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 보이는 거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숫자가 줄었고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없던 고교 연계 전형, 앞에도 얘기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던 고교 연계, 물론 이 추천 받았죠. 종합이지만 추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내신이 높았죠. 하지만 올해는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종합전형이 교과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도의 입결을 그대로 참고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외대 같은 경우도 이거 좀 용인하고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용인 같은 경우도 491명에서 373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 보이지만, 실은 서울에 있는 외대는 숫자가 오히려 30명 늘었습니다. 30명 늘어서 200명이고, 용인이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한 150명 가까이 줄어서 용인이 170명, 그래가지고 총 373명이 되지만 전체적으로는 무지하게 줄어 보이지만
서울만 놓고 보면 오히려 30이 늘었다. 시립대 같은 경우도 뭐 별 차이가 없죠. 이름만 지역 균형으로 바꿔서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올해 누누이 말하지만 종합전형에서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종합과 논술에서 인원을 줄여라. 그죠? 여기 있는 네 대학이 다 그 교육부에서 지정했던 16개 대학이 포함된 대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합에서 인원이 많이 줍니다. 자, 다빈치 탐구. 자, 중앙대는 2개의 종합을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학교에서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두 전형을 운영하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 대학 입장에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제 말이 무조건 맞다고 보기 어렵지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 중심의 선발을 목적으로 하고요. 탐구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다빈치 같은 경우는 일반고에서 한 70% 이상 합격자가 나오는 반면에 탐구형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0~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형식은 여기는 펜타곤 모델로 골고루 잘하는 학생을 뽑는다고 돼 있죠. 결국 뭐냐면 일정한 학업적인 역량도 보여줘야 된다. 반대로 탐구형은 성적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전공에 대한 역량과 그러니까 뭔가 한 곳에 집중해서 노력했던 모습, 활동했던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탐구형 인간임을 보여주면 된다. 결국은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한테 어울리는 전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여기는 일반고 애들 지원하고 여기는 특목고 자사고 지원해야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네오르네상스는 전통적인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하지만 작년에 고교 연계가 여기 같이 있었죠. 여기 있는 인원이 고교 연계가 교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네오르네상스만 남아있는데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여기에 최저가 생기죠. 그래서 아마 종합을 지원하는 패턴이 좀 바뀔 거고요. 외대 같은 경우도 면접형 서류형 2개로 하는데 자, 크게 보면 면접형과 서류형을 봤을 때 다른 대학도 이렇게 운영하는 대학들이 있는데 면접은 말 그대로 일정한 배수로 먼저 뽑은 다음에 면접을 보겠다는 거고 서류는 서류만 보겠다는 겁니다. 자, 아까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자사특목고 이런 거 비교해 특히나 이제 외대니까 외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겠죠. 자, 과연 외고 애들, 특목고인 외고 애들이 지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 그죠? 봤을 때 잘 고민해 보시면 면접형은 줄었고 서류형은 늘었습니다. 외대가 여기서 과연 의도하는 바가 뭘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반계고보다는 외고 학생들을 더 많이 뽑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숨은 의도가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종합으로 외대 가기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 자, 시립대 같은 경우도 종합이 전반적으로 줄었죠. 그리고 논술은 뭐 오늘은 주된 그 얘기거리는 교과 종합 위주로 얘기할 건데 논술은 딴 거 없습니다. 인원수가 많이 줄었다. 이 정도 레벨 대학에서 논술은 다 시행을 하는데 다 줄었다. 많이 줄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특히나 금방 설명을 드렸지만 자 지역교육 같은 경우는 학생 100인데 교과 70에 비교과 30 코로나 때문에 비교과는 다 만점이라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교 만점이라 보시면 되고 아무튼 내신이 잘 나와야 됩니다. 여기 내신에는 교과와 그 다음에 또 그 일반 그러니까 석차가 나오는 등급이 나오는 그러한 교과와 그 다음에 이른바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것저것 다 그냥 복잡하니까 생략을 하고 아무튼 교과 성적이 우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종합은 단계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곧바로 서류만 보는 형이 있는데 다빈치 3.5배수 그 다음에 네오는 작년에 3배수인데 우리 4배수 자 면접형 3배수 종합 전형 이름 2에서 4배수 이렇게 단계형으로 뽑게 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자 교과 전형 이 정도 레벨 대학들 다 뭐가 있어요? 최저학력이 있고요. 자, 종합은 전반적으로 없는데 경희대학교가 최저를 신설했습니다. 논술은 최저가 있죠. 자, 논술은 논술 잘 쓰면 되고요. 조건에 맞는 최저 맞추면 어렵습니다. 교과 성적 의미 없고요. 1, 2등급 아이들이 논술 쓰지 않습니다. 이 정도 레벨의 대학 가는 아이들 중에서 전국에 있는 1, 2등급 학생들이 이 대학들 논술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3, 4등급 이하 되는 학생들이 논술로 뒤집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논술 잘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논술 암만 잘 쓰더라도 최저를 못 맞추면 안 됩니다. 시립대는 최저가 없죠. 같은 레벨군 중에 시립대는 없고요. 또 시립대는 또 논술로 그렇게 많이 뽑는 대학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작년에 어떤 점수대 아이들이 지원했고 또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은 어떤 경향성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경외시 정도 라인 되면 대부분 1등급 때 중후반부터 2등급 중반까지 씁니다. 그죠? 근데 작년에는 교과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형이 있다고 했죠. 자, 학교장 추천을 받아가기 때문에 좀 더 내신이 좋을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합격자 패턴도 거의 비슷하긴 한데, 학교장 추천 전형이 좀 더 앞쪽에 포진되어 있다는 게 좀 보입니다. 1등급 중반부터 2등급 초까지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교과 전형입니다. 자, 1등급 대 아이들은 요 라인에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디로 지원했나 봤더니, 일단 올해는 이 두 개가 통합이 돼서 지역 균형 전형으로 바뀌지만, 자, 작년에 추천 전형과 교과 전형이 있었는데, 여기는 학교에 추천받다 보니까 내신이 좀 더 높은 경향성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일단 이제 올해는 학교장 추천 전형이 없어지잖아요. 더 내신이 좋은 학생이 있다 보니까 고대, 뭐 한양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이렇게 좀 더 상향으로 쓰는 경향이 있고, 이거는 뭐 내신 좋고, 그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쓰는 거고, 반면에 교과 전형은 패턴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교과를 씁니다. 거의 다 교과. 이화여대는 누누이 말하지만 종합이지만 최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이 같죠, 맥락이. 경희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고교 연계가 종합이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에 미리 선발된 인문들, 자연셋, 예체능 하나 이렇게 선발됐기 때문에 상당히 내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중앙대 교과로 쓰는 아이들이 주로 내신이 좋고 초제가 되는 교과 위주의 전형을 쓸 수밖에 없다. 1, 2학년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오로지 내신 하나만 좋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한양대밖에 못 쓴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1등급 초반에 1.5등급 안쪽으로 해야지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의미 있는 결과 나오고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큰 틀에서는, 자, 학교장 추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는 내신이 높았고, 내신이 높다 보니까 연구대부터 이렇게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반면에 교과 전형은 대부분 교과 위주로 간다. 그렇죠? 그리고 최저가 있기 때문에 최저가 준비되어 있는 전형으로 간다. 그래서 특이한 건 인하대도 좀 보이고, 그죠? 인하대까지 보이고, 위로는 고대, 아래는 인하대까지 좀 보인다는 게 특징이죠. 자, 종합은 패턴이 교과보다는 좀 더 이렇게 퍼져 있죠. 레인지가 퍼져 있는데, 그게 이렇게 6등급까지도 퍼져 있지만 전반적으로 2등급 후반까지가 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합격은 2등급 중반. 물론 우리는 항상 이 뒤에 있는 뭐 4등급도 이걸 보는데, 이거는 뭐 정말로 이 모든 내신을 뛰어넘을 만한 엄청난 서류가 준비되었다고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입시 비례가 있고 부정이 있지 않는 한 요 앞에 있는 내신을 뛰어넘을 만한 엄청난 서류, 전공 적합석이나 그 다음에 어떤 탐구 역량이 있다. 물론 다빈치라는 건 골고루 5개 영역이 골고루 있는 걸 바라지만 되게 특수한 케이스고요. 대부분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중반.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빈치에서 말하는 그 평균 등급이 그 정도 나옵니다. 1.7등급, 8등급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요 주간에 합격자들이 많다. 자, 우리 1학년, 2학년들 중에 1등급 때, 2등급 중반 때까지 학생들은 요 레벨의 대학에 충분히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신만 공부하고 종합을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신만 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란 얘기죠. 자, 자연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자연이 마찬가지가 아니라 중앙대는 종합전형이 2개잖아요. 아까는 다빈치, 지금 탐구.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특목고 자사고 위주인데 내신이 더 많이 퍼져 있죠. 더 많이 퍼져 있고, 그리고 당연히 합격성도 더 많이 퍼져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렵죠. 정말로 내신의 불이익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탐구 역량과 전공 적합성 있는 학생들이 쏘서 붙는 전형이다. 일반적이지 않다. 일반고는 별로 못 쓰는 전형이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패턴을 놓고 보면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1등급 중반부터 2등급 중반까지 있다 보니까 올려서서 이화여대, 고대, 성대까지도 한번 지원해 보고요. 그죠? 뭐 종합이다 보니까 합격률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탐구형 같은 경우는 좋게 말하면 탐구와 전공 적합성이 높지만 나쁘게 말하면 아마 학업 역량이 좀 떨어질 겁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내신 등급이 많이 못 미칠 겁니다. 중대 쓰는 레벨 치고는. 그러다 보니까 건대, 동대가 여기서 보여요. 물론 고대도 보이고
뭐 이화여대 한양대도 보이지만 건대 동대도 보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합격률이 떨어지죠. 근데 특징이 뭐냐, 단계형이다 보니까 1단계에서 3배 4배 안에 못 들면 일단은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통과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건대하고 동대가 성적으로만 뽑는 건 아니겠지만 일정한 내신이 받쳐주지 않으면 1단계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고대나 이런 학우부 수형 같은 경우는 최저도 있고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거보다 지원은 더 많이 있지만 합격률 아주 처절하죠. 그래서 이 전형은 오히려 최저가 가능한, 또 서류가 완벽은 아니지만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는 그 특목고 학생들한테 더 유리한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대학들도 거의 패턴 비슷합니다. 여기 뭐 자연도 마찬가지고 같은 패턴을 갖고 있죠. 자, 경희대 마찬가지입니다. 경희대 작년에 종합전형 고교연계 학교에서 일단 먼저 선출된 아이들이 썼기 때문에 내신이 높은 편이고요. 어디까지 나가나 2등급 중반까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붙는 것도 보니까 2.5등 안쪽으로 많이 붙더라. 실제적으로는 경희대에서 산포도라고 나타내 주잖아요. 경희대학교 나타내 주는데 그 경희대학교 놓고 보면 1등급 1.5등급 안쪽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네오르네상스 전통적인 경희대학교에 그냥 잘 알려져 있는 종합 전형인데 많이 퍼져 있죠. 상당히 종합이 잘 돼 있는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경희대 레벨도 자사고 특목고가 많이 쓰다 보니까 내신이 이렇게 뒤로 많이 밀려 있지만 일반고 학생 같은 경우는 2.5등급 넘어가서 붙기는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2.5등급 안쪽에 서류 준비가 잘 돼 있는 이런 학교 생활 충실히 하는 학생들한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학교다. 그러니까 내가 1학년, 2학년 학생들 중에 2.5등급 전후의 성적대를 가지고 있는데 경희대를 가려고 마음먹고 있다. 자, 그러면 내신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생활기록부에 어떤 서류적인 측면들을 잘 채워야죠. 그런데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들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남는 건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수업의 활동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업 잘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잘 듣는 얘기니까 소극적으로 아주 들으는 얘기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질 때 본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많이 하면 충분히 경희대 도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경희대 패턴을 봤더니 자, 고교연계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에 선발된 학생이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서울대, 연고대 이렇게 추천받았던 학생들이 여기까지도 추천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보니까 내신이 상당히 좋을 개연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중대, 외대 같은 이런 대학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국제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씁니다. 패턴을 잘 보시면 일단 이 고교연계 지원 학생들은 내신이 좋다 보니까 종합전형이지만 내신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상향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고요. 반면에 네오르네상스는 물론 네오르네상스도 일정한 수준의 내신이 있는 학생들이 쓰는 건 맞지만 아까 고교연계보다는 조금 폭이 좀 넓어졌죠. 물론 고대도 보이지만 아래로 건대, 동국대도 보이고 그 다음에 국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인하대도 보이고 경기대도 보이고 심지어 단국대, 천안까지 보입니다. 그죠? 왜냐면 물론 경희대가 그 서울과 불대에 있는 그런 캠퍼스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경기도라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가까운 천안권까지도 쓰고요.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경기대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경희대 학과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점수대도 조금 더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 패턴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도 고교연계는 내신이 높은 아이들이 쓸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좀 상향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네오르네상스는 이문과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수원이다 보니까 아주대도 좀 보이고요. 자, 이런 패턴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고대, 아래는 아주대. 솔직히 고려대하고 아주대는 아주대 참 좋은 학교긴 하지만 분명히 학교 레벨 차이가 있는데 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위로 쓰고 아래로 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하냐에 따라서 고대도 붙을 수 있고 아주대도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잘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외대를 보겠습니다. 외대도 뭐 거의 패턴 비슷합니다. 자, 교과 전형은
2.5등급 안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또 합격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종합은 또 넓게 퍼져 있죠. 그리고 뭐 뒤로 한 칸권도 한 0.5등급 정도 뒤로 좀 밀려 나가죠. 면접형이 있고 서류형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비슷하고, 자, 교과 전형은 참 재밌는 게 교과 전형만 거의 다 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내신과 그 다음에 최저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죠. 좀 높고 낮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하게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시립대 같은 경우도 교과는 3등급을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않죠. 2등급 후반대에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합격도 2.5등급 안쪽으로 많이 하죠. 패턴이 최저가 있고 일정한 내신 성적이 있어야 되는 교과 전형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종합 전형은 좀 넓게 퍼져 있고 교과보다는 또 합격도 좀 더 넓게 나오죠. 자, 패턴을 보자면, 자, 교과는 일정한 내신, 그러니까 시립대 정도 내신은 중경고시 다 마찬가지겠지만 10대 내신은 1.5에서 2.5 사이의 내신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또 일정한 최저가 있는 그 전형을 쓰다 보니까 당연히 최저 준비하고 내신 되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쭉 씁니다. 그죠? 그리고 안정적이죠. 합격률도 상당히 높고요. 다른 거 대비해서. 종합 전형은 종합만 씁니다. 왜냐하면 내신도 부족하고요. 교과 대비해서. 그 다음에 최저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요. 종합 전형은.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런 패턴으로 이제는 1, 2학년들 그리고 올해 고3 학생들이 나가면 큰 코 다친다.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걸 뒤집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예전 같은 패턴으로 중경외시 이 레벨에 쓸 수 있는 한 1.5등급에서 2.5등급 사이의 학생들 중에서 최저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최저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종합을 쓸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종합에서 숫자가 너무 많이 줄다 보니까 숫자가 줄면 당연히 경쟁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경쟁률이 올라가면 컷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연성이. 그리고 옆에 없던 교과 전형이 생겨서 얼마나 많은 숫자의 애들이 종합을 쓰지 않고 교과로 넘어갈런지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되는데 만약에 나는 최저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남은 기간 동안에 11월까지 수능에서 뭔가를 준비할 만한 여유가 없다. 그래서 종합만 거의 올인하겠다. 예전에는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먹혔습니다. 왜냐면 워낙 많이 뽑고 서울권의 상해 대학들은 제1전형이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아예 속된 말로 우리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지만 한 6개 중에 하나는 붙겠지라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먹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우리 1, 2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뭐 수능 올인, 정시 몰빵 뭐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시 몰빵하는 것처럼 종합 몰빵 또는 교과 몰빵 뭐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일정한 내신과 최저학력을 좀 준비하고요. 그러니까 수능을 전혀 버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 별도로. 그러니까 특징들이 뭐냐면 수업을 안 듣고 학원만 또는 과외만 아니면 혼자의 방법으로만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학교생활 충실히 하는 게 답인데 참 이 말들을 상당히 많이 불편해 하더라고요. 자연도 거의 같은 패턴이죠. 자, 그래서 자 오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과 전형은 교과로만 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신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최저를 준비했기 때문에 최저가 있는 대학도 씁니다. 위로는 고대, 아래로는 뭐 아래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홍대도 보이고 건대도 보이고 국민대도 보입니다. 하지만 종합 전형은 종합만 씁니다. 그죠? 종합만 써요. 거의 대부분. 최저 있는 전형은 못 쓰는 겁니다. 왜? 안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 1학년, 2학년들은 제 말을 정말로 절대로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내신 열심히 관리해서 모든 학생들이 1등급 때 맞을 수 없습니다. 2등급 때도 맞을 수 없습니다. 다 되는 거 아니죠. 그죠? 상위 11%에 든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신 하나만 잘해가지고 뽑는 전형은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올해 기준 놓고 보면 연대죠. 연대. 연대도 면접이 있기 때문에 500에서 뽑은 다음에 면접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신만 갖고 뽑기 어렵죠. 그러면 누누이 말하지만 그 1번은 한양대입니다. 근데 한양대가 점수가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1.5등급 안쪽 전후로 해서 합격자가 나온다고 치면은 1.5등급을 학교에서 맡기란 웬만한 학급에서 1등 많이 양보해도 2등 정도 안에 들어야지 그 등급이 나오죠. 그죠? 아무리 숫자가 줄더라도 그래도 1, 2등은 해야지 그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1, 2등 하지 못하면
이런 대학 지원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위에 이제 고대 포함해서 고대, 성균관대, 서강대, 그다음 오늘 배웠던 중경외식 이런 대학들은 이제 최저를 걸어놓는, 그다음에 교과전이 있잖아요. 이런 대학들은 한양대보다는 컷이 조금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최저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최저를 맞춰주고 교과가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두 개 대학은 붙여놓고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전형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까지 원서를 썼을 때 이런 대박이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정시대박보다는 이대박이 더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충실하라는 게 핵심입니다. 충실하라는 거.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여러분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에 역량을 발휘해서 이른바 생활기록 깡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특에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전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역량이 있다라는 게 1학년 때부터 이렇게 기록돼서 올라가면 나중에 종합을 쓰든 교과를 쓰든 아니면 말 그대로 정시에 넘어가든 그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서 아마도 3학년 때 원서 쓸 때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서두에 고3 학생들이 좀 시청하기에는,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 이런 사실을 지금 인지한다 하더라도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원서 쓸 때 6종합 가급적이면 좀 올해는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쓰더라도 생각보다 이 레인지, 범위를 좀 더 넓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만고만 대학에 써가지고 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봤죠. 아주대와 고려대가 같이 공존합니다. 경희대에 썼던 친구가 국민대에 했네요. 중앙대에 했네요. 그 친구가 그런 케이스가 아주대 쓰고 고려대 쓰는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 하나에만 몰빵하는 그런 원서 지원은 가급적 삼가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사랑을 표시해 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